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예, 6월 마지막 주 WKBL 룸의 팩트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잘 지내셨죠? 네. 얼굴 괜찮아졌네요. 괜찮아졌다는데 왜 픽하고 웃으세요? 대기 뭔데 내 얼굴을 평가를 해. 되게 전혀 이상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그 고딩이 지금 뭐 르브론의 농구를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르브론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르브론이에요 지금? 네? 뭐 르브론은 원민준대가 르브론이지 무슨 르브론이에요? 원빈은 그냥 농구 선수가 아니죠. 그 계열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얼굴이 좋아진 우리 박진호 편집장과 함께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다섯째 주 지금 WKBL 룸의 팩트인데 이번에도 좀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비시즌이긴 하지만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네. 자, 일단 WKBL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병환 총재 재신임을 확정했죠. 네, 이병환 총재 이제 집권 2기로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 예상됐던 수순이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KBL, WKBL 그 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정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도 이제 여기까지가 내 임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병환 총재는 이제 2기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었고, 특별히 WKBL에서도 크게 이견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이전에 KBL, WKBL, 대한민국 농구협회까지 전부 농구인 수장 체제로 있었을 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았었고 결국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농구인 수장 체제로 가는 데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KBL, WKBL 모두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 발전되는 모습도 보여왔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병헌 총재가 오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면 일단 심판 판정에 대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소년 농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플랜을 갖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병헌 총재가 오셨을 때 WKBL의 어떤 그 여자 농구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사실 여자농구가 대박 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병헌 총재가 재신임이 확정이 됐고 2024년까지 지금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KBL은 수장이 바뀌었죠. 네네, 그렇죠.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으로 네. 바뀌셨는데 이 두 분도 이제 친분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KBL과 WKBL의 어떤 그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렇죠. 그런 이제 유기적인 어떤 결합 이런 부분도 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병헌 총재 재신임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축하를 드리고 다음번에도 그 앞으로 3년도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총재가 사실 BNK 생명의 성공적인 인수를 이제 좀 이끌었고 사실 계속 이제 본인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구단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홍 프로를 볼 때 시기상조다 무리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프로의 조건이 갖춰지면은 밑에 지금 많이 죽어버린 저변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집권 이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병헌 총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청사진과 구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병헌 총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7구단, 8구단 창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야구의 예를 갖다 좀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구단, 10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경기질이 살짝 떨어지고 그때도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수의 어떤 풀이 굉장히 좀 여자농구보다는 많은 상태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토론을 거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WKBL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여자농구 대표팀 지금 28일부터 강릉에서 초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안에서 선수촌 안에서 하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초내 훈련을 하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잠깐 다시 선수촌 들어갔다가 바로 출국인데요. 전주훈 감독은 일단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다시 일본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선수들이야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경기에 집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끌어지는 감독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대회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정상적인 상황, 일본도 모든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의 1승 대상, 1승 상대로 세르비아를 많이 꼽았는데 이 세르비아가 유로바스켓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전승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환 감독은 이미 감독 되고 나서 올해 초에 세르비아를 아무래도 1승 타겟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비디오를 봤는데
스페인과 세르비아가 큰 차이가 없다. 스페인이나 세르비아나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1승 재물이라고 놓고 뭔가를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상대다라고 이미 그때 계획을 세워놨었고 네. 이번에 오히려 뭐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에 확신이 더해진 것 같다. 세 개 팀 모두를 놓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승 상대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준 감독 계속 이게 얘기를 네.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하는 그 방식을 보면 일단 그 오디오 전술훈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트레이닝 파트에 지금 남자분 3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여자 선수를 끼워서 이제 오디오 전술훈련을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은행이 주로 이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체력적인 어떤 훈련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좀 더 월등한 그 파트너들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 선수들과 했을 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김정은 선수는 이제 재활하고 훈련을 뭐 병행을 하고 있고 신지현 선수 발목 그 수술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정상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네네. 하고 있고 웨이트를 월수금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여자농구 대표팀이 자신의 어떤 그런 농구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공과 속공의 확실한 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1승 상대를 이제 삼았을 때 모든 팀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형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활동력을 강화하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형의 어떤 전술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큰 틀은 세트 오펜스 할 때는 굉장히 좀 느리게 지공으로 하고 속공할 때는 확실히 속공하는 이제 그런 틀로 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빅 라인업하고 스몰 라인업을 좀 구분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어떤 전술들을 갖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네.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몸 상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자농구 대표팀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릉에 초내 훈련을 들어간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기분 전환 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 강릉 그쪽에서 이제 했을 때 거기에 호텔과 그리고 이제 그 체육관이 같이 이제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가 되면서 그리고 계속 선수단만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정신적으로 오는 압박이 있거든요. PP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뭐 농담처럼 군대가 왜 힘드냐라고 얘기할 때 뭐 예정처럼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못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을 압박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선수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좀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좀 리프레시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2경기 출전을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일단 뉴욕과의 경기에서 정말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일단 6월 25일 미네소타전이 좀 아쉬웠던 게 일단 이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안 주진 않았어요. 네. 10분 정도 출전을 했는데 슛 시도가 없었거든요. 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고 또 상대가 미네소타도 뭐 인사이드가 약한 팀은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슛 시도가 없었고 또 게임이 졌기 때문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빌레인비어 감독한테 핑계가 된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지수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라는 빌미가 됐는지 결국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1분도 못 뛰고 정말 아쉬웠던 게 이 경기 투입되자마자 노마크 찬스를 잡았거든요. 네. 그 첼시 그레이 패스 받아서 노마크 레이브로 올라갔는데 이게 원래 못 넣는 선수가 아닌데 그걸 놓쳤고 근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출전 20초 만에 선수를 빼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좀 이해는 안 되긴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보다 이해는 되지만 좀 아쉽긴 했는데 결국은 박지수 선수 좀 이겨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2경기가 좀 아쉬웠는데 뭐 반등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은 아산에서 체력 훈련을 종료를 했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셨죠? 네네.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 오승희 선수한테 집중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류농구에 나와서 오승희 선수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신기하게 다들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살짝 설레요. 그리고 체력 훈련 이런 거 좋아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는데요. 네. 네, 죽어가던데요. 그래도 모든 훈련을 소화를 했다라고.
네. 예, 근데 우리는 선수는 보통 가면 훈련 다 소화해요. 예, 하고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오승현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아산에서 일정이 다 마무리됐냐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순탄하진 않았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승인 선수가 뭐 외조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최은실 선수의 어떤 최은실 선수가 이제 최희선을 바꿨죠. 개명을 했는데 지금 좀 재활 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일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는 박다정 아닙니까? 잘 뛰어요. 근데 사실 최희선 선수도 잘 뛰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잘 뛰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는 선수들도 이 훈련이 익숙해서 그런지 정말 잘 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은혜 위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보다 좀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게 뭐 아니 김은혜 위원이 있었을 때는 라떼는 이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몸을 풀 때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풀 수 있다라는 것 예전에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뮤직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것도 상상 못했고 훈련 전에 선수들이 이제 김은혜 위원이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원래 우리은행은 체력 훈련 때 외부에서 오면은 선수들이 인사를 안 해요. 네, 되게 인사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전쟁 중에 누가 인사를 합니까? 네.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할 때 위성호 감독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게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게 감독님이 그래도 칭찬이든 질책이든 직접 얘기를 해주지 않냐. 차라리 저러면 난데. 정말 2012, 13 시즌 그때 그 시즌 준비 때 힘들었던 거는 감독님이 라인에 서가지고 시계만 보고 있다가 인상을 팍 가만히 들어만 간다고.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선수들이 알 수가 없는데 차라리 지금 저런 게 그리고 그냥 뭐 감독이 풀어줬다기보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훈련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김은혜 의원이 혹시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자기 때 그렇게 훈련했으면 내가 현역 생활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은혜 의원 얘기는 정말 저게 그렇게 죽도록 힘든 훈련이냐라고 누군가 묻자 거기에 김은혜 의원이 죽도록 힘든 훈련은 아니다. 그럼 어떠냐니까 죽고 싶은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면 김진현 선수 뭐 허리 살짝 아픈데 지금 훈련을 갖다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 편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재활하고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오승인 선수처럼 이제 쓸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편선우 선수와 오승인 선수가 다 좀 얇잖아요. 근데 편선우 선수는 지금 보면 몸의 골격이 좋고 어떤 재활 이후에 몸이 좀 그러니까 살이 좀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웨이트를 하면은 금방 몸을 갖다 좀 만들 수 있을 거다. 반면 오승인 선수는 지금 문제가 이제 살이 지금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해요. 정말 부럽죠.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살찌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맘만 먹으면 뭐 하루에 3kg도 찌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위성호 감독이 이 체중 관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에요. 뭐 워낙 2012, 13 시즌 그 초반에 그때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은행 선수들 위성호 감독이 훈련 괴롭혀가지고 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그리고 뭐 좀 이름이 있는 선수들도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 관리가 안 되면서 위성호 감독이 체중 관리조차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선수로서 시즌 뛰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낸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위성호 감독 얘기가 예전에는 살들을 못 빼가지고 그 부분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살들이 안 쪄가지고 너무 걱정이라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승인 선수죠. 근데 좀 이해가 그 선수도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작년에도 오승인 선수하고 더불어서 박지현 선수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이 두 선수용 특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선수들이 정말 먹기 싫은 거 먹듯이 그걸 먹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먹기가 싫어 그게? 그렇지. 그 밥도 잘 나오는데. 그럼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승인 선수가 지금 이제 최대한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식단 조절이라든가. 주고 싶어요 체중. 진짜. 저도 그래요. 줄 수 있는 게 이 체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오승인 선수 보고 숨만 쉬어도 지금 살이 빠지는 체질 같다.
숨도 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숨을 안 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수진 선수는 지금 이제 최대한 몸무게를 좀 그 몸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이제 벌크업을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저희는 지방을 찌우는 거고 이 선수들은 이제 근육량. 저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하고 이제 구분을 시켜야죠. 아 그렇죠. 네. 뭐 저는 정상입니다. 못생겼는데 몸이라도 정상이어야지. 네. 자, KB스타즈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스타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신자컵 이전까지 별도의 외부 훈련 없이 천안에서 자체 훈련을 지금 준비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재활 선수들이 좀 있죠. 뭐 염윤아 선수, 김민정 선수, 박지은 선수, 뭐 박은하 선수, 이해 선수 재활 중에 있습니다. 염윤아, 김민정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김민정 선수 지금 대표팀에서 허리 때문에 낙마하긴 했는데 네. 수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재활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본 훈련에 곧 복귀를 할 거고 염윤아 선수도 또 그런 쪽에서 크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비시즌 때 물론 이제 뭐 베테랑이기도 하고 뭐 염윤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민정 선수는 그 포워드진의 코어인데 이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이 두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KB가 1라운드에 5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두 네네. 선수의 어떤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베스트 컨디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B는 뭐 이제 박신자과 앞까지 지금 천안 성성중학교 그리고 저기 이제 당국대 천안에 있죠. 네. 하고 연습 경기를 하면서 뭐 마지막 박신자컵 앞두고 일단 선수들 좀 상태를 좀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은행이 그 6월 30일 날 그 하운주 전 신한은행 선수 네네. 마인드 트레이닝 특강을 합니다. 네. 뭐 이거 외에도 신한은행은 이제 선수들 교양 강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훈련에 크게 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단순히 뭐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도 있고 이제 은행에서 와가지고 네. 그 선수단 재테크, 아. 자기 그 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특강도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다. 왜냐면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NBA라던가 이제 네. 뭐 메이저리그 이런 데는 신인 선수가 드래프트가 되고 나면은 아예 사무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너희들이 지금 당장 고액 선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고 에이전트는 뭐가 해야 되고 너희들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프로답게 어떤 것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사실 여자농구는 드래프트 되면은 바로 구단으로 그냥 가요. 연맹 차원에서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고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프로 선수답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양 강의라고 이렇게 명목을 붙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특강 교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좋고 이게 어떤 분야가 되든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구를 길게 하면서 잘하기 위해서는 그 농구 코트에서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그렇죠. 자기 사생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코트 그러니까 쉴 때 어떻게 쉬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돼 있어야만이 농구 코트 안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고 또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절묘한 워라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것도 저는 이제 프로의 어떤 마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선수 특강 교양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네네. 선수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마인드를 갖다 좀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금 정유진, 황민호 선수 재활 중이고요. 네네. 김영희 선수가 지금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강한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은 뭐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좀 모습을 드러내서 본인 역할 작년만큼의 기대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김연아 선수와 김현희 선수가 이제 십제인대가 이제 끊어졌을 때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깨끗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재활이 좀 더 쉽고 김현희 선수는 좀 이제 지저분하게 끊어졌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 좀 더디게 간다 그랬는데 일단 러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네. 올 시즌 이제 초반 합류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네,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신자컵 이전까지 또 신한은행 스케줄이 지금 연습 경기가
나와 있죠. 네, 뭐 수원대, 안남중, 송도중, 양정중, 뭐 그리고 여자 U19 대표팀이랑 연습 경기가 쭉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신자컵이 있는데 이제 정상현 감독은 박신자컵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나 이번 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다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수를 정규리그 때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실험 타진을 좀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용에 연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용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뭐 작년에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우리은행과의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올라가자마자 훈련할 거야. 안 쉬어라고 해서 이거 대회를 치렀는데니까 뭘 대회를 치러 내려와서 지금 쉬고 있는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뭐 지금 사실 되게 뭐 차원 있는 뭐 수준 있는 어떤 농구를 보여줘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또 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이 원하는 농구, 감독이 가져가고자 하는 농구에 대해서 이미 정성현 감독도 신한은행에서 3년 이제 세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 박신자컵을 지켜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박신자컵의 목적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이다현 선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신예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정규리그 때 신한은행이 어떤 추구하는 팀 패턴, 컬러 혹은 그 수준 이런 부분과 얼마나 합치가 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뛸 수 있는 식스맨급 선수를 만드느냐 마느냐 이런 실험 무대 같아요. 그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박신자컵 그냥 뭐 여름 시즌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래 한 번씩 그냥 애들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그냥 하는 대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지난 시즌 딱 놓고 보면은 박신자컵에서 저 선수 봐라라고 확실히 눈도장 찍었던 선수가 강유림 선수였는데 그렇죠. 신인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윤예빈 선수 오늘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규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렇죠. 챔프전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이 선수가 뭐 물론 김한별, 김보미, 배윤 이 축이 있었지만 윤예빈이 아니었다면 우승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이제 바로 올 시즌에 정규리그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회로 박신자컵이 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뭐 U19 대표팀도 나오고 대학 선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강유림 선수도 재작년 대학 선발 경기를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프로에 올 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 프로 드래프트에서도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미리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신자컵이 사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의미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네네. 좀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그래서 올 시즌 박신자컵도 올해 박신자컵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도 지금 그 STC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생명은 어제죠. 그 28일, 네. 28일날 연습 경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수원대하고 연습 경기를 했고 앞으로도 뭐 이제 뭐 광신중학교 그리고 뭐 명지중학교, 희문중학교, 이제 남자중학교하고 연습 경기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어제 연습 경기에서 김나연 선수가 좀 무릎을 다쳤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상태는 MRI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좀 지금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십자인대 쪽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올 시즌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박신자컵은 뭐 당연히 지금 일단은 뭐 못 뛰는 거고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사실 김나연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생명에서 이 삼성생명 유망주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항상 이 부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좀 지금 또 이렇게 첫 연습 경기에서 이런 부상이 나서 좀 안타까운데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나연 선수가 지난 PO 때도 의미 있는 활약을 해줬고 네네. 이번 시즌에서도 좀 더 그 팀 내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클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네. 이런 불의 부상을 당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네. 그 이주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허리에서 잔부상이 좀 있어서 네네. 훈련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주연 선수도 몸 상태가 좀 더 이제 완벽해지면 뭐 이 선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생명은 많은 유망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많죠. 뭐 지금 뭐 신예수 선수, 조수아 선수, 그리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최서연 선수. 왜 밀어요? 네? 왜 밀어요? 뭐 선수를 왜 밀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 그냥 또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뭐 뭘 밀어요? 신예수 좋아한다면서요? 좋아하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말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저는 이렇게 뭔가 눈치챘어요? 말꼬리 잡는 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연 선수가 네. 그 미국
교포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이런 선수들이 또 WKB에서 성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네. 미국에 이제 워낙 우리 국내에 풀이 네.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미국이라든가 이제 외국에 있는 교포 선수들이 WKB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누구 좀 지역적으로 그냥 제가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최선 선수도 저도 보면 이제 재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창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 드리블 이런 부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지금 하드웨어라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지컬, 신체 조건. 몸무게가 지금 몸싸움이 잘 안 돼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탄탄하게 잡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로테이션 멤버에서는 일단은 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선수가 1, 2년 뒤에 그런 몸 상태를 좀 더 이제 끌어올리고 그 수준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네. 굉장히 좀 유망한 선수니까 네네. 좀 더 보았으면 좋겠고, 이 선수도 이제 살이 안 찐대요. 오승인 선수처럼. 진짜 참 계속 나눠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참 부럽네요. 네, 정말 부럽네요. 예, 부럽고 물론 최선 선수한테 고민이겠지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이제 레벨을 갖다 올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BC 때 따로 만나서 좀 살찌는 거 좀 먹였어야 됐나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수아 선수가 네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좀 띄워놨는데, 조수아 선수가 일단 임금배 감독에게 특훈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슈팅의 어떤 약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조수아 선수 같은 경우에 나머지 어떤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슈팅이 지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다는 건 프로 레벨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슈팅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죠. 원핸드로 잡아서 투핸드로 쏘는데 이 투핸드로 쏠 때 상체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네. 하체를 지금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이제 슈팅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실은 슈팅 어떤 그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500개 정도 항상 슛을 쏴라라고 지금 특훈을 갖다 지시를 하고 있고, 조수아 선수가 그 부분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삼성은 슛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김한별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제 승부처에서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에이스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팀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이 자리를 그럼 다음 시즌은 네가 에이스를 하려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생명 결국은 더 빠른 농구, 더 스크린을 이용하고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찬스가 났을 때, 찬스가 걸리면은 그게 누구라도 바로 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농구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에이스가 없다니요. 우리 윤예빈과 배혜윤 무시하는 겁니까? 너네 윤예빈과 배혜윤이었어요? 예, 우리 윤예빈과 배혜윤. 예. 코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팀의 뭐 예를 들어서 KB의 박지수, 뭐 우리은행의 박혜진,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네가 득점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100% 믿고 갈 수 있는 카드는 역시 김한별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의 가벼움을 어느 한 명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걸려도 찬스가 나면은 누구라도 던져서 누구라도 넣을 수 있다. 이게 삼성이 가져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좀 선수들이 슛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경쟁에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어쩌면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슛은 정말 지금 삼성생명의 이 유망주들이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조수아 선수도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도 꼭 필요하고, 삼성생명 어떤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박 편집장이 얘기해 줬다시피 김한별 선수의 공백을 여러 선수들이 메워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희수 선수한테는 슈팅이나 패치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해라. 그리고 뭐 이명관 선수 수비 약점이 살짝 있는데 그 부분 보강해라. 그리고 김단비 선수한테는 뭐 1대1 페이스업에서 그 시너지를 날 수 있게끔 뭔가를 갖다 추가 주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삼성생명 비시즌에서 극복이 되느냐, 여기에 그렇죠. 따라서 삼성생명이 어떤 그 성적의 그 등락폭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박신차컵에서는 강유림 선수의 주목을 갖다 그렇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유림 선수가 이전까지는 이제 받아가는 득점, 강희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원큐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소극적인 어떤 그 공격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스크린을 받아서 바로 뭐 패스를 받았을 때 슛을 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슛 찬스를 만들어라라고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요. 저희 배승열 기자가 어제 연습 경기를 갔다 왔는데, 물론 상대가 그 대학팀이긴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한 그런 흐름의 농구들을 하고 있었고, 강유림 선수가 그런 역할을 뭐 하고 제대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 어쨌든 작년에 그 박신자컵 MVP는
같은 팀에 있었던 이제 강기림 선수가 받았지만 정말 결승전 MVP만 놓고 보면 강기림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MVP 받아도 뭐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강기림 선수가 사실 그래요. 저희도 많이 얘기했지만 파이널 MVP가 이적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그것보다 더 흔치 않은 게 신인상을 받은 선수가 이적하는 건 더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적을 한 강유림 선수가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은 뭐 강유림 선수 개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대학 선수들한테도 더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유림 선수가 잘 알겠지만 지금 강유림 선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 이제 뭐 등급을 매기는 거 뭐 하지만 뭐 굳이 매겨본다면 이제 B 플러스의 어떤 선수가 A급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전의 기회를 삼성생명에서는 줄 테니까 받아먹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유림 선수는 꼭 받아드시고 무럭무럭 S급으로 잘하시길. 네, 강유림 선수가 또 하나원큐 있을 때 장점이 꾸준히 일을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지금 삼성의 어린 선수들이 그 부분이 잘 되는 선수가 있고 또 마음은 먹지만 그게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김한배 선수가 좀 과할 땐 있지만 그 경기 근성이나 이런 게 정말 강한 선수였고 그런 부분을 해주는 선수 또 김보미 선수가 이제 나갔고 한데 이 젊은 선수 중에서는 강기림 선수가 좀 그런 그 정신적으로 터프한 역할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주면은 젊은 선수들한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꾸준히를 버리지 말고 그걸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어떤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강윤희 선수 꼭 잘 지켜보고 박신자컵 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원큐가 지금 고아라 선수 고관절 상태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 전에 MRI 상에서는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아라 선수가 괜찮다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훈련을 진행을 시켰다. 근데 이훈재 감독은 저러다가 한번 통증이 딱 오게 되면서 그때 운동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고아라 선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많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쉬게 해주시고 통증이 있으면 쉬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훈재 감독이 김해 전주련을 마치고 와서 박신자컵을 뛸 건 아니지만 박신자컵 때까지는 그냥 통증 없애는 데 그냥 주력을 하자.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좀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 부분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다라고 했고 이 고아라 선수도 사실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서도 야간 나간다고 해서 아니 재활을 위주로 하는데 야간 또 왜 나가냐고 하니까 그것도 공은 만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네,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좀 어쨌든 고아라 선수가 이제 하나원큐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정말 리더가 돼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주 득점원이 돼야 되죠. 그냥 다 리더예요. 지금 고아라 선수는 이번 시즌에 나이도 제일 언니고 그냥 코트 안에서 코트 밖에서 공격에서 수비에서 그리고 인사이드 싸움에서 모든 면에서 다 리더가 돼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몸 관리라든가 뭐 전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시즌을 준비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사실 고아라 선수가 좀 이제 좀 소극적인 부분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볼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나든가 그래서 캐치앤슛 그냥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강희수 선수 나가면서 고아라 선수는 이제 공격에서는 내외곽을 막 오가면서 뭔가 이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수비에서도 하나원큐의 어떤 빅맨진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바운드 가담까지 해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윤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 김소니아와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3번이었다면 지난 시즌 3번이었다면 지금은 3번 4번 오가면서 한 3.5번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의 어떤 그 변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 고아라 선수한테 그런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 김소니아 같은 비슷한 역할, 야 고아라 정도 피지컬에 고아라가 신장도 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경험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김소니아가 그 정도 하는 거는 같은 팀에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원큐는 그런 역할을 김정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 구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고아라 선수가 좀 더 주도적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은 김소니아 선수가 그런 질문 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고아라 선수가 이번 시즌은 진짜 전체적으로 진짜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압박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비시는 훈련을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라 선수가 실질적인 에이스고 네네. 여기에 지금 김희수 선수가 꽤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훈재 감독의 얘기로는 사실은 정예림 선수를 좀 전략적으로 좀 키워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희수 선수가 그 전주련을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주련에서도 뭐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그 뿌려주는 패스, 특히 이제 첫 패스 나갈 때 어떤 속공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희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원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신지현, 정예림, 김희슬, 이채은, 이지우
김지영 뭐 이런 이제 외곽 선수들 그렇죠. 앞선이 많기 때문에 외곽 경쟁을 갖다 좀 시킬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 같아요.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뭐 강희수 선수가 나갔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카드는 없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메우면서 전체적인 어떤 팀 컬러를 풍성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원큐가 이전 그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팀에 가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가드가 종류별로 많았어요. 단신, 수비 강한 가드, 드리블 강한 가드, 패스 강한 가드, 득점력 있는 가드 뭐 이래가지고 가드가 한 7명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베스트를 결국 뽑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신지현, 김희슬 이 둘의 조합도 고민이었고 사실 그때는 염이나 선수도 있었고 거의 네. 강길이 선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좀 앞선의 정리도 잘 해서 좀 이제 플레이가 꼬인다던가 엉키는 상황 없이 좀 깔끔하게 시즌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저는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봐요. 사실 이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다 노력을 하셨겠지만 뭐 첫 번째는 그냥 잘하는 선수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제일 단순하지만 네,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어떤 선수마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대 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 그런 정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예림 선수가 6월 초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지금 회복을 해가지고 네. 정상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고 지난주에 아마 박편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술과 김희슬 선수 박신자컵 출전을 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는 구슬과 김희슬이 출전을 한다는 그 시점에 다시 역시 박신자컵 제가 사실 작년 이맘때 몇 번 얘기를 했다가 이 이유농구에서 얘기를 했다가 하나원큐 고위 그 구단 고위 분들이 구단 고위분들 한둘밖에 없어요. 네, 방송 잘 봤습니다. 그 말씀 네. 참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네. 부분. 네. 하나원큐는 비시즌 워리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희슬 사실 저는 이번에 박신자컵은 한번 삼성도 괜찮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슬과 김희슬 좀 저희 때 쓰던 말이면 짬밥이 다르거든요. 짬이 다르기 때문에 짬밥. 야 이렇게 보면은 이 박신자컵 4연패 네. 정말 박신자컵의 제왕. 그 박신자컵이 그 하나원큐 사무실 가면은 쪼록 있어요. 네. 거기 이제 트로피 헌터가 또 한번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좀 빠져든 선수들이 있었는데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고아라 선수는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구슬 김현슬이 나오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은 그 지금 다른 구단에서 이제 이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직력을 다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죠. 이훈재 감독이 원하는 농구 스타일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고 뭐 저희 아무리 연습 경기를 한다고 지금 연습 경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 선수들과 게임을 하는 박신자컵이 그런 걸 조율하고 맞춰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 삼성생명 그리고 뭐 다른 팀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박신자컵에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박신자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에도 농담처럼 박신자컵은 개막전의 수준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정말 타이트한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용 인원이 많지 않은 팀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벤치에서 이미 놔버려요. 감독조차도 어차피 오늘 이기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 뛸 수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용 인원이 많은 팀들 뭐 아무래도 하나원큐 그리고 BNK 그리고 역시 김나연 선수 부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삼성생명 이런 팀들이 좀 가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들이 뒤로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원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소희 선수가 본격적인 훈련 참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걷기 네. 시작했어요. 네. 네. 금방 뛰죠 이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금방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 그냥 금방 뛸 겁니다. 그 피로 골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한데 이 선수는 워낙 그 연습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템포를 좀 늦춰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뿌듯해요. 좋아요. 근데 박정은 감독이 그런 부분을 조절을 잘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워낙 얕게 농구를 했던 사람이고 몸이 될 때와 몸이 안 될 때 농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조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정, 김한별, 고세림 선수도 지금 뭐 회복 중이라고 그러고. 네네. 여고팀과 연습 경기가 있죠? 동주여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부산 동주여고. 거의 뭐 지금 BNK가 아니라 DNK 아니냐, 동주 아니냐라고 할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아무래도 완전히 그 부산의 프랜차이즈 팀처럼 완전히 구축이 돼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고 워낙 패기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좀 다듬어지는 농구가 보여지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하정, 김만별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셋업 펜스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관건이 이제 안혜지와 이소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안혜지와 이소희 선수가 그 동안에 이제 볼을 잡는 시간이 좀 길었었고 특히 안혜지 선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 좀 줄이고 안혜지나 이소희 선수한테 좀 심플하게 농구를 하게끔 만들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만드느냐. 이게 저는 BNK의 어떤 그 시즌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그 뭐 BNK 내년 그 이번 시즌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면 안혜지, 이소희, 강하정, 김한별, 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5명 중에 한 명 빼고 4명은 다 공각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BNK 체력 훈련을 취재하고 온 기자 얘기로는 뭐 힘든 훈련 중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해요.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그 사실 뭐 사령탑에 바뀌고 처음에 이렇게 훈련하면은 분위기는 어디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치르는 뭐 이제 박진척컵이나 이런 데에서 뭐 꼭 우승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용이든 뭐든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위기가 가지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서 BNK가 뭐 이번 박정훈 성적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박정훈 감독 그리고 변현학 코치, 김영학 코치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도 지금 박신자컵에서 어떤 식의 경기 템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